배뇨장애의 원인을 단지 그 전립선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광범위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전립선 방광 쪽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뇌 쪽에 수두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배뇨장애가 남녀, 노소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성분 입장에서 보면 전립선 질환이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맞습니다. 여성분들도 적지 않게 이 배뇨장애가 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이 방광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성 방광염에서 만성화되면서 거의 평생 동안 괴롭히는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말고도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배뇨장애가 생깁니다. 전립선에 염증이나 비대증이 생기면 요도가 좁아지거나 붓기 때문에 야간뇨, 빈뇨, 급박뇨, 세뇨, 단절뇨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방광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방광이 과민해지기 때문에 야간뇨, 빈뇨, 급박뇨, 잔뇨성 불쾌감, 통증 이런 것이 생기고요. 수두증이라고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뇌에 압박을 받게 되면 배뇨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서 똑같이 급박뇨, 빈뇨, 야간뇨, 요실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뇨장애의 원인을 단지 그 전립선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광범위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다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자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충분히 활동성을 가질 수 있고 외부의 감염이 예방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수정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고장나면 생식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대가 끊어질 수가 있겠죠. 정말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 전립선에 혈액장벽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좋은 점은 충분하게 보호를 받긴 하지만 장벽의 특성상 부작용 같은 게 또 있습니다. 혈액장벽의 내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 침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떨어져서 전립선 환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 하나가 왜 약물을 복용하는데 왜 치료가 안 될까? 그 이유가 사실 이 장벽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신진대사의 결과로 반드시 그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고요.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두증처럼 뇌가 붓거나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뇌와 전립선이 이러한 장벽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변해 볼 때 힘을 좀 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고는 계시다고 합니다. 40대시면 이제 전립선에 혈액순환 장애가 막 시작하는 그런 연령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을 힘을 주어야만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방광의 근육의 힘이 빠졌거나 아니면 요도에 노폐물이 끼어서 이렇게 좁아져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네. 전립선과 방광 두 영역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만 드시지 말고요. 전립선 상태가 어떤지 방광 상태가 어떤지 꼭 체크하셔가지고 본격적인 치료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좀 나빠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바지 소변 실수도 좀 있었고요.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소변 증상이 수두증이 아니면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헷갈린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상은 보면 수두증일 가능성도 매우 높겠다. 왜냐하면 네. 그 세 가지 배뇨장애, 그다음에 보행장애, 인지력장애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전립선, 방광 쪽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뇌 쪽에 수두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검진 과정에서 CT나 뇌 촬영을 꼭 한번 하셔서 확실한 원인을 찾아내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뇨가 생기는 근본적인 요인은 방광이 과민해지기 때문인데요. 방광 안에는 항상 소변이 가득 차 있고 소변이 가지고 있는 독소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방광 근육과 방광 점막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조직에는 이제 점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방광 자체에는 개그층이라고 하는 하나의 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방광의 특성인데 이 방광이 얇아지거나 예민해지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표피가 이렇게 손상받거나 하게 되면 조금만 방광에 소변이 차도 빨리 소변을 내보내고 싶기 때문에 빈뇨와 야간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을 잘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방광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어혈 같은 것을 청소해내서 방광벽이 빨리 복구가 돼서 보강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그래서 야간뇨는 방광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점이 일반적인 치료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립선의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점점 커지고 요도는 좁아지고 방광 쪽은 방광 쪽대로 밀려 올라가서 눌리고,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뇌 쪽에는 뇌실이 2배, 3배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우리 몸에 그 혈액이 온 전신이 다 연결돼 있고 이러한 노폐물들은 결국 나중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이러한 노폐물들이 빠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청소, 노폐물 청소, 청소 치료법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청소 치료를 통해서 순환이 잘 되면 그 내부에 있었던 노폐물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하면 소변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변기를 통해서 소변을 봤는데 평소에 보지 않았던 이런 찌꺼기들이 같이 쌓여서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수십 년 동안 뇌와 전립선 그다음에 혈액 내에 쌓여 있다가 청소요법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을 이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을 다녀왔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도뇨관도 삽입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소변기를 요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도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굵기가 국수 한 가닥 내지는 볼펜 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요도가 평소에 필요할 때 이렇게 확장이 돼서 소변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요도가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요도가 좁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소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감기약을 드셨거나 아니면 술을 드셨거나 자극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요폐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또 요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요폐가 되면 소변이 역류해서 매우 위험해지거든요. 당장 치료를 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요폐가 될 정도 같으면은 많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청소를 해서 막혀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청소 치료법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발을 끌듯이 걷는 증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신경계 문제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은 방광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발을 끌듯이 걷는 증상 이거는 뇌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행장애가 수두증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사진 촬영을 해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전립선 비대증과 수두증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뇌를 청소하거나 전립선을 청소하거나 하는 이런 청소 치료법이 필요한데 우선 수두증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시고 나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하고 전립선이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치료법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혈액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수두증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전립선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그 연령층에서 이 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자주 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갖는 아기들은 반드시 평균보다 더 많은 목욕요법을 통해서 수두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른들도 똑같이 체온이 높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허벅지를 활용한 운동요법, 두 번째가 사우나 찜질방, 반신욕, 좌욕 같은 그런 목욕요법이 원리적으로는 체온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혈액순환이 중요하고 이러한 두 가지 관리법을 평소에 많이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